오늘은 그래서 프레머 독해 마스터 챕터 2 글의 흐름 파악하기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문 찾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을 파악을 해서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당연히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떻게 글이 이어지는구나를 잘 보고서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연결어를 통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나 열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시를 들어주겠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음. 예시를 왜 들어줘요? 예시를 왜 들어주죠? 화자가 어떤 얘기를 막 하다가,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예시를 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화자는? 어, 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줬어. 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네. 단순히 아무런 보충 예시 없이 야, 운동하면 좋아 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 글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말이 와 닿을까요? 아니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서 예를 들어줌으로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설득력 있게, 즉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시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구나. 이 글의 주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예시문이 나왔을 때, 즉, for example, for instance, as an example 같은 예시를 나타내는 이런 접속사들, 이런 연결어가 나왔을 때는 이 연결어 앞에 있는 문장, 혹은 이 예시가 끝나고 그 뒤에 있는 문장, 그런 것들이 주제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음.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many animals have remarkable survival instincts. 많은 동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생존 본능이 있어. 예를 들어서 The Arctic fox는 changes its fur color from white in the winter to brown in summer to blend with its environment. 자, 색깔을 바꾼대.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줬어. 그러면은 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음. 생존 본능이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줄 때 우리가 하나만 들고 많아요? 보통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를 들어주죠. 그럴 때 우리가 열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several, some, many, different 같은 표현을 가지고 야, 여러 개가 있어, 다른 게 있어, 많이 있어 라고 해놓고 예시문 안에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두 번째는 이런 거고 뭐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또한 이런 게 있어,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차례대로 나열해줘. 그거를 우리가 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거 예시문이 다른 예시문가 나오는 거구나. 또 다른 예시가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시구나. 그럼 이 주제가 이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시에 있는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예시가 나왔고 그럼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야? 예시문의 앞이나 뒤에 있는 걸 봐야 된다고요. 네. 그게 주제문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re are several benefits to learning a second language. 자, 제2 언어를 배우는 거 많은 이점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겠죠. First, also, in addition. 다 뭐라는 거야? 이점에 대한 예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점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언어를 세컨 랭귀지를 배우는 게 이점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어떤 이점이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글을 또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들 in comparison,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이런 식으로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또 뭔지도 봐야 된다고 했었죠. 자, 뭐예요? 네.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단어 뒤에 있는 내용은 뭐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ts sleep for up to 16 hours a day to conserve energy.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16시간까지 잠을 잔대요. 자, similarly. 그럼 뭔 소리야? 고양이가 이 정도로 잠을 잔다.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잠을 잔다. 라는 같은 맥락에 있는 다른 예시를 들어준다라는 거겠지. So, lions in the wild spend most of the day resting to save strength for hunting. 자, 뭐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데, 뭐 하는데? 에너지를, 힘을 세이브하기 하는데, 헌팅을 위해서. 자, 같은 맥락인 거죠. 에너지 세이브 하는데 16시간을 보낸다. 에너지를 세이브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같은 네. 맥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similarly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얘기 하겠네 라는 걸 음. 우리가 이미 알고 이 얘기구나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네. 자, 대조를 알려주는 연결어들도 있죠. 우리 이거는요, 앞에서 말했던 반전접속사랑 같은 역할입니다. 반전접속사.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뒤에 있는 거, 반전접속사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In 네. contrast,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however, whereas, but yet, 전부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대조를 나타내주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음.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어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extrovert tends to gain energy from social interaction. extrovert가 뭐야? 혹시 알아요, 뭔지? 너네 MBTI 예를, 많이 하죠. 네. 요즘에는 막 옛날만큼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친구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 만나면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하죠. 네. 거기서 E 성향과 I 성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성향은 뭘 나타내는 거야? 외향, 외향적인 거. I 성향은 뭘 나타내는 거죠? 내성이. 내향적인 걸 나타내는 거지. 네. 자, 그럼 이 E와 I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extrovert. 이게 음. 외향적인 거고요. introvert는 내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어 사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기가 빨려 사회 활동에서.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extrovert와 introvert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네. 네. 느껴지니? 네. 다음이요. 3번. 인과관계라고 돼 있고요. 인과관계가 뭔데? 인과관계가 뭐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건 그거는 인간, 인, 인, 인간 관계죠. 인간 관계. 얘는 원인과 결과. 결과라는 말입니다. 네. 원인과 결과.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인간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예요. 네.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혹은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뭐였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연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because, the reason for this, thanks to 뭐 등등.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뭘 나타내는 거야?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네. 자, 또는 therefore, as a result, hence, for this reason, thus. 자, 이런 것들은 뭐야?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이유로, 이런 뜻이죠. 뒤에 뭐가 나온다는 음. 거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그냥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그냥 끝이 아니라 뒤에 원인이 나오지. 음. Therefore, as a result. 그러므로 그 결과로 그냥 해석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지. 를 생각을 하는 음. 거라고요. 그렇게 글의 흐름을 문장의 역할이 뭔지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역할이 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음. 그래야지 제대로 글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주제문을 찾고 제대로 된 주제를 찾는 거지. 그래야 답이 나오지.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읽고 앉아 있으니 해석도 안 되면서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우리는. 네. 그죠?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The river flowed after 3 days of heavy rain. 뭐야? 강이 범람했대요. 3일 동안에 심한 비가 내린 후에. 자, as a result, 그 결과로. 자, 그럼 생각을 해야지. 비가 겁나 왔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를 생각을 해야지. 홍수가 일어났고 무슨 결과가 일어났지? 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게 뭐 같은 맥락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흐름 파악하기. 자, 환원이라는 게 있고요. 환원이 무슨 뜻이야? 언. 환이라는 말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말을 바꿔. 맞습니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음. 다른 의미가 아닌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네. 환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restat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phrase,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paraphrase. 말바꿈이라고 하거든요. 말바꿈. paraphrase. 음.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그러니까 영어 지문에서 더럽게 많이 나와요. 더럽게 많이. 우리 저번 음. 시간에 소재 얘기했었죠? 소재가 똑같은 단어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네.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했었지, 선생님이. 네. 네. 그래서 예시로서 그때 뭐 있었지? 뭐가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이란 말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exercise라고 쓸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해? physical activity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workout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outdoor activity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다 같은 네. 말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은 말인지 모르면 환원이 됐다라는 거를 모르면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고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음. 영어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쓴단 말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랑 하는 거거든요. 네. 키워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문장도 마찬가지야. 주제도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요. 문장을 구조를 바꾸거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거나 뭐 도치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패러프레이즈가 됐다는 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읽고만 앉아 있어. 그럼 당연히 글이 안 읽히지. 네. 똑똑한 애들은 글을 영어를 문제를 잘 푸는 애들은요. 아 이거 똑같은 얘기지 똑같은 얘기지 안 봐요. 그냥 땅땅땅 하고 넘어가요.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안 부족하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한 문장, 한 문장 새롭게 또 읽고 앉아 있어. 또 새롭게 해석을 음. 하고 앉아 있다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패러프레이즈가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영어 지문은 이거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뜻. 단어를 알아야죠, 단어를. 단어를 많이 알아야죠. A라는 단어를 B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같은 뜻이라니까? 근데 내가 네. A는 알아. 근데 B를 몰라. 그럼 같은 거라는 걸 모르겠지. 패러프레이즈의 핵심은요, 단어예요. 결국 뭐라는 거야? 영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귀가 찢어지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했지. 단어 하라고. 네. 단어를 안 해놓고 공부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단어를 모르고서 문제를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지 말고 단어를 외우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네. 예, 근데 우리는 뭐야? 단어 외우기 귀찮으니까 단어 하나도 안 외우고 그냥 문제만 들이다 풀죠. 그래 음. 놓고 뭐라 그래? 아, 나 그래도 공부했어. 합리화야, 그냥 자기 합리화. 아무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 거예요. 실력 절대 안 늡니다. 단어 외우세요, 단어. 내가 문제 풀고, 어? 공부할 시간 없으면 단어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러면은 점수 올라요. 진짜로. 네. 화음이가 예체능 음악하고 하면서 시간 부족한 거 나도 알아. 선생님도 예체능 학생들 많이 만났었고 많이 가르쳐 봤고요. 시간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단어라도 외우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는 도중에 악기 연주하진 않잖아. 네. 그 시간에는 솔직히 공부할 수 있어. 딴 거 음. 하지 말고 단어라도 외우시라고요. 그러면 실력 점수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앞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In other 네. words, in short, that is 혹은 콜론이나 세미콜론들. 자, 이거 뭐 다른 말로 하자면 뭐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준다는 얘기지. In short은 짧게 말하자면 앞에 했었던 음.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고. That is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콜론과 네. 세미콜론은 뭐 하는 거야? 부연 설명해 주는 애들이에요. 부연 설명. 부연 설명도 음. 마찬가지지. 앞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 패러프레이즈구나. 다시 말하는 거구나. 아, 그럼 생각해봐. 근본적인 걸 우리 얘기를 해보자. 아니, 왜 패러프레이즈가 중요한 거고, 이 환원이 왜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하는 게 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원이라는 걸? 다시 말을 왜 해? 왜 또 중요하니까요. 얘기해? 강조. 그렇지. 강조하려고. 네. 강조하려고. 그럼 왜 강조하는데?
강조는 왜 하는데? 강조는 왜? 특종시키려고 자신의 말을. 중요한 거니까. 음. 제발 이거는 네가 알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네. 결국 이 글에서 이 화자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지. 딴 네. 건 다 필요 없어. 강조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brain works best when it's not under pressure. 뇌가 압박을 받지 않을 때 잘 작동을 한대.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creativity flows more freely when you're relaxed rather than stressed. 뭐라는 거야? 창의성은 흘러 넘칠 거라고요. 좀 더 자유롭게 흐를 거라고요. 언제? 네가 편안한 상태에서. 똑같은 음. 얘기잖아. 뇌가 작동한다. 창의성이 잘 드러난다. 언제? 압박이 없을 때. 네가 편안함을 느낄 때. 네. 똑같은 얘기잖아. 근데 단어도 다 다르고 표현도 다르게 해놨지. 이게 패러프레이즈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한다고요? 중요하니까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압박을 받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뇌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 창의성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어를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네. 예,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의 흐름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first, second, then, next, after that 뭐 이런 식으로 절차,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의 순서들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건 네. 뭐 순서대로 나가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first 이렇게 해라, next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엔 이렇게 해라, 마지막으로는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보통 이런 거는 언제 나와? 내용 일치 문제, 안내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또 절차뿐만 아니라 시간 순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1867년에 뭐 했다, 1891년에 뭐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내용일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어가 없어도 우리가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연결어가 없을 때 우리 관사 같은 것들을 보거나 대명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관사는 부정관사라는 아이와 정관사라는 아이로 나눠져 있어요. 부정관사는 네. 언제 쓰는 거고 정관사는 언제 쓰는 거야? 부정관사가 뭐고 정관사가 뭐야? 자, 부정관사 말 그대로 아니 붙자에다가 정할정이란 뜻이에요. 아니 붙자에다가 정할정이란 뜻이고 무슨 소리냐면 정해져 있지 않는 명사 앞에다가 쓰는 관사를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거야. 그냥 네. 어떤 어. 처음 명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어떤 특정한 거를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얘기 쓰는 거를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그럼 네. 더는 뭐야? 정관사라고 하죠. 우리가 정관사. 자, 반대인 거죠. 얘는 뭐야?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정관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 관사의 특징을 알면 글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요. 얘는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요, 실제로 순서 배열이라든지 혹은 문장 삽입, 문제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부정관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 정관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뭔 소리야? 이 정관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음, 있을 거란 얘기인 거죠. 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라는 문장에 어떤 말이 있었고 B라는 문장에 정관사가 있는 명사가 있었어. 그럼 얘가 가리키는 그 명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얘가 가리키는 명사가 A에 있었다? 그럼 얘는 A가 먼저 B가 나중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네. 순서를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네. 순서 배열을 혹은 문장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a scientist 대명사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대명사도 같은 맥락이에요. 대명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대자가 무슨 대자야? 대신하다라는 뜻이죠. 대신할 때. 대신할 네. 때야.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란 거든. 아니, 뭔 소리야? 앞에 나온 명사가 있고 그거를 다시 쓸 건데 영어에서는 뭘 싫어한다고? 반복하는 거 싫어한다고. 반복. 반복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명사를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대명사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대명사가 나왔다라는 거는 뭔 소리야?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앞에 있을 거란 얘기잖아. 네. 자, 똑같이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어. B에 대명사가 나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A에 있었다고 쳐봐. 그럼 뭐야? A가 B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부정관사는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부정관사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못 쓰지. 만약에 음. 부정관사를 써서 한 번 그 명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명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그럼 뭔지 알잖아. 다. 나도 알고 네. 이제 너도 알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정관사가 나와야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다 싶으면. 갑자기 다시 모르는 단어가 될 순 없잖아. 그게. 네. 그러니까 정관사를 계속 써야지.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 scientist discovered a new species of frog in the Amazon rainforest. 자, 아마존 열대 숲에서 새로운 종류의 개구리를 발견했어. 자, 봐봐. 여기서 그 새로운 종류의 개구리 너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잖아. 정해져 있어? 아니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를 쓰는 네. 거라고. 음. 여기 더가 나왔지. 네. 그럼 여기에서 정관사 더는 앞에 아마존 레인포레스트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아니야. 이번에 정관사 더는 뭐야? 그냥 세상에 유일한 거. 그런 거기 때문에 더가 나온 거지. 앞에 언급을 했던 명사라서 덜 쓴 게 아니라 세상에 음. 유일한 거. 그래서 더가 나온 거죠, 얘는. 네. 앞에 어디 있어요? 찾지 말고요, 제발. 자, 네. 그래서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The frog has bright blue spots and produces a mild toxin. 자, 그 개구리는 자, 봐봐. 그 개구리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어떤 개구리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있잖아. 있어요. 있잖아. 우리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 새로운 개구리라고 새로운 종류의 개구리가 하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더 프로그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이 더 프로그가 나타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네. 그럼 당연히 B는 A보다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지. 음. A는 B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researchers들은 믿었대요. It evolved this defense mechanism toward of predators. 뭐래? 그것이 진화를 했대. 진화한 게 뭔데 여기서? 그것이 가리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럼 지금? 여기서 진화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개구리. 개구리밖에 없잖아. 그럼 네. 여기서는 이시 가리키는 건 뭔데? 개구리. 개구리겠지. 음. 그럼 얘보다 얘가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 배열을 하는 거라고요. 순서를 알 수 있는 거야.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음. 관사, 대명사. 네. 네. 그리고 접속사. 아까 얘기했던 접속사들. 그 접속사들을 통해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따져서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 찾는 거라고요. 글의 흐름을 음. 파악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